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자, 여성들이 최고로 꼽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일 아니면 육아 문제가 있죠. 양자택일의 질문에서 육아의 길을 선택한 여성들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한 번 경단녀는 영원한 경단녀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겁니다. 자, 실제로 은행에서 근무했던 한 워킹맘도요. 경력 단절이 된 이후에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일은 비정규직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 경단녀는 영원한 경단녀라는 이 슬픈 공식이 빨리 깨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분들께서 취업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도 그런 여러분들께 힘이 되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해왔습니다. 수요일 슈퍼맘 리턴즈 1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저희가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기 전에 우선 이번 주도 화제 코너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부터 담당 PD가 직접 출연하셔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김동국 PD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국입니다. 네, 출연하시고 나서 반응이 대단하던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고맙고요. 네네. 오늘은 지난번과 다르게 좀 더 부모님들이 꼭 보셔야 할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본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동욱 PD와 함께 상큼발랄 꿀정보 담당 조영주 캐스터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오늘도 PD님과 함께하는 PD톡톡. 오늘 이번 주도 정말 많은 걸 준비해 오셨습니다. 정성껏 준비하셨으니까요. 슈퍼맘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도 오늘 꿀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PD님께서 직접 뛰어서 취재해 오신 그런 정보를 전해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실효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부담되시겠어요. 매주 준비하시기가. 아니면 일단 준비를 하는 동안은 재밌는데요. 네. 사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가 아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집에 두고 나오시면 좀 하루 종일 허전한 물건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를 지금 빨리 전화를 주셔야 되는데 아직 안 주셔가지고 네네. 지금 네. 이제 스튜디오에 전화가 올려 퍼지고 네. 있는데요. 김도현 아니, PD가 지금 전화가 오는 거 지금 연출하셨단 말이에요? 계셨군요. 네, 네네. 오늘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김도현 PD하고 좀 준비를 했고요. 네네. 일단 전화를 끊고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김도현 PD.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시대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2014년 기준 이미 이동전화 가입률은 인구수를 초과.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휴대폰. 그러나 2015년 현재 우리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다. 팝콘 브레인을 만든다는 스마트폰 중독.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니, 지금 스튜디오 안이 막 핸드폰이 울리고요. 저희는 어리둥절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지금 아무 말도 못한 거였거든요. 네. 네. 오늘 스마트폰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네, 나름 이벤트로 전화도 준비해봤는데 받으시고 그러셨군요.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네네. 임팩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스마트폰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정말 실수를 한다면 이렇게 스튜디오를 쩌렁쩌렁 울릴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위협적인 그런 물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좀 보급률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높은 편이죠? 네, 그럼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률이 인구 100명당 110세대고요. 이미 휴대폰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중에 스마트폰 보급률 같은 경우도 약 70%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활용도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 초등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인터뷰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시죠. 저희 반이 지금 26명인데 한 6명 정도는 일반 이제 폴더폰을 가지고 있고 거의 20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일단 게임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웃긴 영상들을 좀 약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되게 웃기다고 같이 공유를 하거나 그런 걸 되게 많이 하죠. 거의 검색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아이들한테는 고가의 장난감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린들한테 지금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피디님? 네, 맞습니다. 사실 어린이보다 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성인들도 지금 많은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가령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한 현상, 항상 SNS를 확인해야 되고 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만 또 유독 사용하려고 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독 현상이 얼마나 되는지 어린이 심리 상담센터 원장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네. 국가에서 진행을 한 인터넷 중독 진영 실태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참조를 해보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만 10살에서 19살까지 한 대상들을 해서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를 보면 2011년도에는 12.4%의 아이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2013년에는 11.7%로 약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게 연령대는 조금 다르지만 스마트 기기 보유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2011년에는 31.3%였다가 2013년에는 71.6%로 만 5세에서 만 9세 아이들의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보유율이 2배 이상으로 늘었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중독 위험군 아이들이 1%가 줄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이상으로 실제 중독 위험군의 아이들은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단순히 중독 위험군이 1% 줄었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영유아 보급률 자체가 70%를 넘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요. 실질적인 중독 위험군은 더 증가했다고 봐야겠죠. 이게 2013년 통계이니만큼 지금은 더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직접 현장에 있는 선생님과 이들을 상담하는 선생님의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정말로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만을 비교해 봤을 때 수업 태도적인 면에서도 예전과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집중을 잘 못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당연히 그런 사실이 있었고요. 네네. 관련해서 스마트폰이 이제 어린이들에게 보급된 지도 이제 몇 해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네. 그 이전 아이들과 그 이후 아이들이 어떻게 좀 다른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초창기에 있을 때 5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래도 책을 좀 읽고 그리고 문해 능력도 괜찮았는데 지금 5년 지난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제가 느낄 만큼 같은 6학년인데 단어를 이해하는 학습 능력도 약간 이제 떨어지고 정말 당연히 알아야 할 단어인데도 그게 무슨 단어예요 하고 물어보고 또 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지루해하고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보급 이전과 이후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력, 판단력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게 단순히 특정 지역의 학교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아이들 문제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스마트폰 보면 볼수록 책 읽기가 조금 귀찮아지고. 시간도 좀 괜히 많이 드는 것 같고 지루함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또 그런데 꼭 그 사실 원인이 스마트폰에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피디님?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모든 원인이 스마트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오늘 인터뷰를 해온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네.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자체에 절대 사용 시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시죠. 네. 그 원인이 스마트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TV도 있고 뭐 매체가 영상 매체가 너무 발달된 사회니까 안 볼 수가 없고 이 아이들이 아직은 뭐 책을 읽고 이런 것보다 우선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할 나이니까 그래서 그걸 좀 선별해서 이제 어른들이 그걸 계속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더 스마트폰이 이제 없앴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 때 어떻게 보면요. 몇몇 이제 남자 학생들이 오락기를 그렇게 못 나와가지고 그게 또 부모님들의 맞아요.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서 이 스마트폰을 빼앗기 위해서 네. 굉장히 좀 고군분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든 거겠죠. 네, 그렇죠. 네. 힘들지 않다면은 중독이나 혹은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사용하지 않겠죠. 네. 실제 상담 사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강윤석 원장님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치료나 스마트폰 중독이 심한 아이들이 찾아오거나 하게 되면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야기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된다. 스마트폰 던져도 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뭐 어디 심한 분들은 기숙학교나 이런 데에도 아이들을 넣어보고 했는데 갔다 왔더니 말짱 그대로다. 사실 저도 지금 제 자신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SNS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켜보니까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자신이 중독 수준에 있는지 테스트해볼 그런 방법이나 정보는 없는 건가요? 네네. 네,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얻을 수 있는 자료도 물론 많이 있는데요. 네. 좀 전에 인터뷰를 해주신 강윤석 원장님께서는 한 국가기관에서 만든 사이트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료 화면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인터뷰 듣고 자료 화면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주십시오. 네.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 중독이 어느 정도 심한지에 대해서 그 정도를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선 www.iapc.or.kr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이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지를 몇 개 만들어 놓았어요. 한 15개 정도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중독군이다, 아니면 중독 위험군이다, 아니면 자신은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본인이 스마트폰 사용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 테스트 일단 저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제가 조금 오늘 반성이 되는 게요. 저희 아이한테 일단 숙제를 하라고 시켜놓고 저는 뒤돌아서 몰래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먼저 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디님은 어떠세요? 직접 이거 좀 테스트 해보셨나요? 네, 저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주제가 네네. 유아동 스마트폰 증후군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네네. 제 생활 태도보다는 저희 첫째 아이의 생활 패턴을 좀 입력을 해서 결과를 산출해 봤는데요. 네네. 화면으로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들어가시면 왼쪽에 보시면 네네. 진단의 메뉴가 있고요. 저 메뉴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이제 내려가서 총 15가지의 진단 메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저 항목별로 뭐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나눠서 질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결과 도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네. 다음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자신이 중독 위험군인지 아니면 현재 괜찮은 상태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저 화면 자체가 저희 첫째 아이를 생활 패턴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테스트를 실제 해본 결과인데요. 그래요? 네, 네, 아직까지는 중독 위험군으로 표기되지 않아서 내심 좀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유아부터 성인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자가 진단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학교 선생님 인터뷰에서도 봤는데요. 학교 자체에서는 이 아이들의 중독 현상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또 그 중독을 막기 위한 방법을 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네, 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학교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뭐 강의를 한다거나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모든 학교에서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담당 선생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교육청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공문이 내려오고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관련해서 중독 예방하는 아이들 학생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님 학부모님들 강의도 하고 선생님들 강의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아이들이 아직 스마트폰을 자기가 잘 활용을 해야 할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인데 그 이제 스마트폰을 그래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런 경우가 좀 있죠. 네, 인터뷰에서도 들으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아이 본인과 또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부모님의 역할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학교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힘들고 또 부모님도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느끼신다면 앞서서 원장님 인터뷰도 따오셨습니다만 그런 심리센터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인터뷰를 진행한 강윤석 원장님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중독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서 진단법과 대처법을 다양하게 이제 보는 것도 좋은 거지만 현실적으로 집에서 좀 지켜야 할 얘기들을 좀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아, 네.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현재 생활에서 아이가 아니면 혹시 자신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실생활에 영향을 겪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해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재를 많이 받고 싸움을 하게 되는지 네, 그것을 반드시 지켜보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부모님들 책 잡을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특히 아버지들 스마트폰 게임 많이 하시죠? 네. 아버님께서 10분, 5분 사용하셔도 아이들이 봤을 때는 아빠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왜 엄마는 하는데 나는 못해? 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토로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실 건가요? 어떤 말을 하셔도 거기서는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의 눈에는 엄마 아빠는 자기도 하면서 치사하다 이런 불만을 토로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아이들 앞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걸 참으시고 네, 스마트폰은 핸드폰, 예전에 투지폰 같은 경우로 전화만 사용하시는 용도로 많이 제한을 시키고 아이들이 앞에서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는 하면서 우리는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들이 정말 와닿는데요. 네. 네,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MC님도 그렇고 네네. 우리 PD님도 그렇고 아이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PD님 아직은 아드님이 뭐 위험군은 아니지만 한마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막 가슴에 막 꽂히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부모님들께 한마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지금 아빠는 슈퍼맨이 되고 또 엄마는 슈퍼맘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아이들과 또 우리 스스로를 스마트폰 감옥에 가두는 건 좀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시각과 청각만을 이용하는 스마트폰보다 시각, 청각 그리고 더불어서 오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빠는 슈퍼맨, 엄마는 슈퍼맘이 되어야 된다는 말 왜 이렇게 찡하게 들리죠? 네. 저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담당 PD와 함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동안 이 기술의 발달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기도 하지만 또 모든 것이 이롭지 않다는 한 글귀가 또 생각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선 우리 자신이 무엇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이 코너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마무리 괜찮았나요, PD님?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